네, 오늘도 두 분의 출연자가 준비하신 그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꼼꼼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그 선정이 너무나 어려우실 텐데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관심 업종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업종은 미디어 엔터입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무려 9년 동안 있었던 그런 제재였는데 송기훈 전문가님, 보니까 중국에서 해외 프로그램 도입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예, 최근 중국 당국이 라디오, TV, 영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 우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9년 동안 이어진 한알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알령이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내 유통 및 방송을 사실상 막아왔거든요. 이번 조치는 이런 비공식적인 제약이 풀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알령의 전면적인 해제는 좀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좀 팽배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일부 해제했다가 다시 강화하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한 중국이 자국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알령이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 조치가 이제 한중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특히 K-팝 아이돌 그룹이 중국 본토 단독 콘서트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알령이 해제된다면 판권 판매 같은 부분들도 진행이 될 수 있겠고 이렇다 보면 미디어나 엔터 관련주에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도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최근에 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국내 증시인데 그 와중에 이쪽 섹터 종목들 흐름은 좀 어떻나요? 최근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달간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네. 좀 투자자분들도 많이 지쳐 있는데요. 이 콘텐츠 및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그 와중에도 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외 프로그램 도입 정책 발표와 함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알령 해제 수혜로 거론되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YG 플러스, SM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들 기업은 판권 판매, 현지 콘서트 재개 등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미디어나 엔터 쪽의 주가가 더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저희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짚어봐야 되겠죠. 다음 달 중국에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K-팝 아이돌 그 그룹의 단독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다고요? 예, 보도에 네. 따르면 이제 걸그룹인 케플러가 9년 만에 중국 본토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는 2016년 이후 한알령으로 인해 막혔던 공연 시장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공연 시장은 앨범 판매와 함께 엔터사의 이제 핵심 수익원인 만큼 이번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다른 대형 아티스트들의 중국 진출도 가속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 이제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K-팝 걸그룹이 이제 악령을 물리치는 내용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죠. 많이도 예. 또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K-팝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는 실제 아티스트 활동이 아니라 K-팝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강력한 IP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네. 또한 이 관련 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엔터주들은 한알령 완화 가능성 외에도 주요 엔터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 월드 투어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편입니다. 또한 앨범 판매량의 증가와 콘서트 매출이 동반 상승할 거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발 호재가 반영이 된다면 미디어 쪽, 엔터 쪽 저희가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미디어나 엔터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투자 메리트가 높을까라고 골라야 한다면 선택이 가능할까요? 네. 어렵네요. 현재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 움직임에 따라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양쪽 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두 섹터의 수혜 기대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만약 두 섹터 중에서 좀 빠르게 반응이 나오는 한쪽을 꼽는다면 엔터테인먼트 쪽의 수혜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서트 재개는 앨범 판매 수익과 함께 엔터사의 핵심 캐시카우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콘서트가 재개될 경우 티켓 판매와 굿즈 매출이 즉각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콘서트와 팬미팅은 판권 판매비에서 마진율이 매우 우수하고요. 중국은 또 K-팝의 핵심 팬덤이 두터운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규모 공연이 성사될 경우에 폭발적인 수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한한령 해제는 중국인 멤버를 포함한 신인 아이돌 그룹의 현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미디어 엔터 쪽 송기훈 전문가의 관심 섹터 전략을 들어보셨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카카오 채널명을 필살기 고수 외전으로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주 그 토픽 2가지가 공개될 차례입니다. 미디어 엔터 쪽 종목이 또 다양한데요. 어떤 기업이 먼저 등장하는지 먼저 화면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기업은 CJ E&M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이슈가 사실 있긴 한데 하반기에 반등 기대감도 함께 동시에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훈 전문가님, 네. 반등을 기대한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CJ E&M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비광고 부분의 성장을 바탕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재개 기대감이 기업 가치 회복의 핵심으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K-팝 그룹들의 글로벌 팬덤 확장과 앨범 판매 호조, 그리고 월드투어 재개로 인한 공연 수익 증가는 CJ E&M의 음악 사업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부분 실적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서 수많은 히트작을 연이어 배출하면서 제작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콘텐츠 IP 판매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한한령 완화 시 기존 히트작들의 중국 내 판권 판매와 신작 유통이 가능해져서 추가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유료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프로야구 중계권 확보는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서 신규 가입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CJ E&M은 관련 이슈를 본다면 애플 TV와의 협업 이슈도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일본 라포네의 실적 호조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정말 하반기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기대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까요? 예.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것 같습니까? 예,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애플 TV에서 독점적으로 또 중계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본 라포네 호조는 하반기 CJ E&M의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 시장에서 부진을 만회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TV와의 협업은 이제 CJ E&M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는 단순한 시청자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이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피프스 시즌을 통해서 제작된 프리미엄 시리즈를 애플 TV에서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CJ E&M의 일본 합작법인인 라포네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은 이미 2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라포네의 일본 현지화 아이돌 그룹인 JO1과 INI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CJ E&M의 음악 사업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의 활발한 현지 활동과 콘서트 개최는 음악 부분의 실적을 견인할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J E&M에서 또 우려 요인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예. 광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광고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여러 측면에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인데요. 내수 광고 쪽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쪽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최근에 이제 광고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경향도 있고요. 또 내수 광고 시장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도 여전히 CJ E&M의 광고 부분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CJ E&M은 단순히 시장 회복을 기다리기보다는 플랫폼 전환과 디지털 광고 강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CJ E&M은 TV 광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OTT 플랫폼인 티빙을 통해서 광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가 포함된 저가 요금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광고 지면을 창출하여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숏폼 콘텐츠와 커넥트 TV 광고 상품을 개발해서 변화하는 미디어 소비 패턴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CJENM은 단순히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광고주에게 콘텐츠 제작부터 마케팅, 캠페인 집행, 효과 분석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단순 광고비뿐만 아니라 컨설팅 제작 및 그 비용을 추가적인 수익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권가에서는 CJ ENM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좀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발맞춰서 접근 전략, 어떻게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보시는지 그 부분까지 좀 말씀 주시죠. 근데 이제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CJENM이 컨텐츠를 기반한 글로벌 수익 모델을 강화하면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음악, 글로벌 드라마, OTT 등 비광고 부분의 성장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활령 완화 기대감은 중국 진출이라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매수 접근 가격은 7만 원 5천 원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 접근하여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미디어 엔터 관련된 첫 번째 탑픽은 CJ ENM이었습니다. 송기훈 전문가의 종목 전략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 가볼 미디어 엔터 관련주 두 번째 탑픽은 디어유입니다.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의 협업 이슈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관련해서 이 협업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관련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디어유는 이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협력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디어유의 핵심 서비스 버블은 이제 아티스트와 팬이 1대1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의 유료 소통 플랫폼이고요.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텐센트와의 협력은 버블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현지 팬덤을 대거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한활령에도 불구하고 K-팝 팬덤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워낙 인구수가 많아서요. 이번 협력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중국 팬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음지에서 활동하던 팬덤의 수요를 양지로 끌어올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디어유의 버블은 이미 SM, JYP, YG, FNC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아티스트들이 대거 확보하면서 팬덤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고요. 네. 이번 중국 시장 진출은 이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버블은 아티스트와의 소통 외에 팬덤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서 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한 메시지 앱을 넘어서 팬덤의 결집력을 높이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디어유 먼저 이제 중국 시장 공략 이슈를 먼저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실적입니다. 2024년에 첫 역성장 위기를 맞닥뜨렸고요. 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세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들 뭐 중국이나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는 가정이겠죠. 그렇죠. 네. 디어유는 이제 2024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겪었습니다.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됐고요.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근데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하반기부터 디어유의 실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4년 디어유의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아티스트 라인업의 활동 공백과 팬덤 플랫폼 시장 경쟁 등의 심화가 등의 영향이 컸는데요. 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시장은 디어유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버블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2024년 1분기에 200만 명 유료 구독자를 200만 명이 넘었다가 그 2분기 이후부터 약 4개분기 동안에 200만 명을 하회하면서 역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처음으로 다시 유료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을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디어유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의 협업은 중국 시장의 문이 열리면서요. 중국은 K-팝의 최대 팬덤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음지에서 활동하던 이 K-팝 팬덤을 갖다가 양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 팬덤 규모를 키우면 이게 디어유의 수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디어유의 지금 어떤 실적 구조, 어떤 수익원으로 창출이 되는가까지를 저희가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수익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뭐 모든 기업이 노력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체질과 이 개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수수료 절감이라던가 몇 가지 어떤 그 방법이 좀 제기되고 있나 봐요. 예, 이제 핵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아티스트하고 1대1 계약을 해가지고요.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디어이는 이제 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해서 더 나가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기존 대형 기획사 위주의 계약에서 벗어나 중소형 기획사나 독립적인 아티스트들하고 직접 계약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라인업을 확장하는 동시에도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네. 버블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합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전략을 또 사용하고 있고요. 디어유는 버블 메시징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부가 수익원을 창출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상, 음원, 팬미팅 영상, 팬커머스, 그다음에 광고 마케팅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체질 개선 작업은 디어유가 외형 성장과 함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고요. 특히 수수료 절감은 영업이익률에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크고 수익원 다변화는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분기 기대치를 좀 밑도는 실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괜찮을까, 지금 접근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하셨을 수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압축하면 중국 모멘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기대어 한번 접근할 만하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기훈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뭐 지금 투자 전략 예. 매수에도 문제 없다 보시는 거겠죠? 예, 디어유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한알량 해제라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닌 명확한 성장 모멘텀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버블이라는 독점적인 유료 팬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구독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작년 1사분기에 200만 명 넘었다가 구독자 수가 유료 구독자 수가 10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200만 명대로 이번 2분기에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구축했다는 걸 입증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 시장을 통해서 그 가치를 더욱 증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접근가는 5만 원 이하로 분할로 접근하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을 제시드립니다. 네, 미디어 엔터 관련된 선호주 저희가 지금 디어유까지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구체적인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